안녕하십니까, 김숙찬입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서 수업 듣다가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두서도 없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25일 날,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여기를 등록을 합니다. 그때 부원장님을 동영상을 유튜브 강의를 한번 보고 여기로 와야 되겠다라고 했고, 저는 2023년 작년 8월 달에 해외 현장에 있다가 6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좀 생각을 좀 고쳐먹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력이나 인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제 회사에서 평판은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잘 가져가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그 회사를 옮길 때나 아니면 이직을 할 때는 그 회사에서의 평판은 어디 가든지 그때 우물안 개구리를 그 회사밖에 모르니까 딴 회사로 갔을 때는 내 평판은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쌓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게 있어야 결부가 돼야 되지만,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처음이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그래도 토목기술사가 있으면, 당신이 학력이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학벌이 어떻게 됐든, 인맥이 어떻게 됐든, 나이가 어떻게 됐든, 일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그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고민을 했었고, 고민함과 동시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샘플 강의인가 그걸 듣고 11월 10며칠 날 하여튼 제가 와가지고 그냥 시험을 목표로, 132회 시험을 목표로, 1월 27일 목표로, 제일 빠른 게 이거였으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할 때 직원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수업을 안 들었죠. 모르니까. 우리 과정은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규 과정, 모의고사 과정, 이런 과정을 잘 몰라요, 제가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면 모의고사 반을 듣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시험을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쳐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반 등록을 했고,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좀 해주시고, 저를 처음 보니까 이제 모르시지 않습니까? 모르고, 저도 그때 당시에 처음이고, 다 옆에 주변을 보니까 다 준비를 많이 했고, 서브 노트도 있고, 장판지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좀 어떤 부분이 좀 가려운 부분이 있을지 저는 무척 가려웠습니다. 하나도 정규 과정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때 레벨 1이 있었고 레벨 2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시험지를 주시면서 저는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는지도 몰랐죠.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일 어려운 걸 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레벨 2를 했습니다. 그때 제 점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냥 쓰지도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4점, 4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5점 줬는데 무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면, 이런 대제목 잡는 거, 대제목이 어디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돼 있고, 이게 중제목, 그 다음에 어떤 게 이렇게 하는 거를 몰랐습니다. 이게 1주 때 일이 나왔고요. 2주 때, 3주 때 되면서 첨삭을 해주셨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2주, 3주째까지 이걸 못합니다, 제가. 그런데 4주째부터인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첨삭해 주신 부분들을 저는 다 따라갔죠. 그랬을 때 점수가 뭐 4점, 5점, 4점, 뭐 5점, 5점 이렇게 나오고 뭐 5점 약간 제 느낌에는 증가된 것 같아요. 그 뭐 교수님은 다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면서 약간 발전하는 감이 있구나.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도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서브 노트가 없고 공통 아이템이었고 장판지도 못 외웠습니다. 매번 장판지 시험을 치는데 아마 8주까지인가 9주까지 할 때 장판지를 못 썼습니다. 지금도 못 쓰고요. 좀 너무 미안하죠. 그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400분 모의고사에 제가 등록을 했고 400분 모의고사를 못 쳤습니다. 도저히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저 나름대로도 다른 분들의 첨삭된 답안지를 봤을 때는 제가 범접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완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안지는 다 채웠습니다. 10페이지 만약에 1교시 단답형이다. 10페이지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2, 3, 4교시가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 저는 10페이지, 12페이지는 무조건 채웁니다.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이 되는 방향을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 1교시 같은 경우 모르는 건 그냥 제꼈고, 그 중에서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중간에 있고 자신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무시하고 3개만 빼고 10개를 그냥 순수대로 저는 순수대로 갔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 순수대로 갔습니다. 순수대로 갈 때 내세울 건 아니지만 다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근데 뭐 나름 20점 이상 받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단답형은 우리 학원의 목적 최종 목표 2, 3, 4교시에 180점이고 여기서 이제 고득점 160 170점 여기서 고득점을 맞춰가지고 평균을 720점으로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고 교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할 때 보통 단답형은 1에서 4까지 그 다음에 5가 있을라 말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정의는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항상 시군시 주의사항이 들어갔고 비교표를 넣습니다. 비교표를 하나, 둘, 3개를 냈습니다. 무조건. 될 수 있으면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그림을 넣었습니다. 요런 때 다 그림을 넣었습니다. 우측편에 만약에 그림이다. 좌측편에 그림을 제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리면 ICR이라고 하면 X가 다 뭐죠 이게? ICR이면 영어로 적고 균열 발생 지수,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퍼센테이지 뭐죠? 이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균열 발생 확률이라 하면 이거 다 적고요. 여기도 퍼센테이지 적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해갖고 알지만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한 번 더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끔 그냥 강조를 해줬습니다. 단답형은.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내피셜인데 저는 비교표를 넣었고요. 꼭 비교를 해야 되는 소울 여인이다, 어쌍카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한 개 더 넣어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도 옆에 보시면 저는 뭐 여기 보면 시공성량 항우, 품질,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요쪽에도 적고 요쪽에도 적고 그냥 간단하게 아는 것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그리고 깊이 있는 거는 모르니까. 그리고 박스를 쳤습니다.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박스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PBT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PBT 시험이다 하면 이렇게 했을 때면 죄송합니다. 그래 모르지만 요거는 집안에다가 해주고
요거는 플레이트라고 해주고, 다 하나씩 이름 있는 거를 그냥 써줍니다. 로드셀, 뭐, 자키, 이렇게 다 그냥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이름을. 그 공간을 그렇게 다 지었습니다. 1교시는 그랬었고요. 제가, 그러나 정의는 항상 외웠습니다. 정의는 우리 아시다시피 어디에 쓰는 건지, 왜 쓰는 건지만 알면 되니까 이거 두 개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거,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만 넣으면서 대표적인 그림, 비교표,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알지만 H파일에다 하면 H파일 적어주고, 그 다음에 H파일에 토류판에다 하면 H파일 플러스 토류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명칭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그리고 2교시는 2교시, 3교시, 4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3페이지하고 3분의 1을 적었습니다. 다. 그게 마지막 페이지들은 한 페이지 3분의 1을 적었던 거죠. 꼭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3페이지씩 이상 적어버리면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다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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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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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페이지씩 적고, 마지막은 한 페이지 3분의 1. 이렇게, 시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부산에서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점이 왜 나오고 이거 동그라미 했냐면, 제가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뭐였냐면, 대심도였습니다. 대심도 빗물틀인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썼습니다. GTX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점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대로 나올 때 이것도 제가 다 모르는 거니까 알든 모르든 자신 있든 자신 없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저는 순서대로 갔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 순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2, 3, 4교시는 3페이지씩 다 넣고 마지막에는 1.3페이지하고 3분의 1을 적으니까 그래도 평균 이상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적었고요. 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 3, 4교시는 적다가 보니까 결혼을 못 적은 게 너무 많아요. 적다 보니까 결혼을 못 적은 게 꼭 한 교시당 한 개씩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결혼을 못 적은 게 점수 작게 나오는지 많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못 적은 것도 있다. 그 대신에 제가 2, 3, 4교시에 꼭 한 개씩 넣은 거는 뭐냐면 하나씩만 넣었습니다. 여기 만약에 그러면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책임자로서의 공사 관리 및 재원을 넣고, 여기는 현장 품질 책임자로서의 품질 관리 방안, 현장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의 안전 관리 방안을 넣었습니다. 그걸 넣었습니다. 그냥. 그래 넣으니까 아마 그 넣은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걸 저는 공통대정육이라고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의 공사관리 방안, 그 다음에 안전관리 방안, 그 다음 품질관리 방안, 그거였습니다. 4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 회사에 보고서를 쓸 때도 저는 이제 그냥 여기 우리 서술형 답안지를 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저 나름대로 쓴다고 했고, 그게 시험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회사 업무를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매일 공부는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때 30분 그냥 장판지 보고 못 외웠지만, 그리고 올 때 서브노트 남들이 올리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의 그냥 2시간, 그렇게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은 3시간씩 꼭 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5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되니까 그게 뭐 평일은 4시간, 3시간, 평일에 뭐 술 한잔 하고 뭐 회식할 때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한 거는 주말에 만까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채웠습니다. 그게 뭐 그러되면 한 일주에 25시간, 한 달이면 100시간. 그래서 100시간을 꼭 채우려고 했던 거고요. 그게 11월 달에 100시간 채웠으면 12월 달 정도 되니까 한 100, 뭐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뭐 휴일 이런 게 있으니까 평일에 못한 거를 이렇게 만까이가 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뭐 저하고 약속이나 그런 거를 좀 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다가 운이 좋게 좀 됐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네. 굉장히 빨리 되셨는데 다른 것보다 정기만 안 돼서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누가 봐도 학교 못해도 무방하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는지,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바가 뭐 목적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정규 과정을 들었지도 않고 모의고사 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뒤쳐져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장판지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자반지도 다 채워가는데 제가 1, 2, 3, 4주까지는 답안지를 다 못 채웁니다. 못 채우고 그냥 그래도 개발세발 써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3페이지를 적으려고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거였고, 그리고 할당량을 했습니다. 그냥 평일에 아까도 3시간, 그 다음에 주말에는 5시간. 그리고 그거를 합니다. 그냥 저는 매일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2문제, 1문제 이런 식으로 그게 단답형 2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1문제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적어 갑니다. 이렇게 뭐 수업하고는 다르게 매일 그렇게 시험을 어차피 치야 되니까 내가 시간 내에 써야 되니까 쓰는 시험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약속해. 그러면 최소한 뭐 서술형 1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1문제, 2문제는 매일 푼다. 기출문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한 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